100건의 살인 중 단 2건만 잡습니다. 나머지 98명의 살인범은 지금도 이 거리를 걷고 있죠. 살인을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을 확률 98%, 법보다 총알이 더 가까운 나라 온두라스입니다. 경찰은 갱단의 화력을 당해내지 못합니다. 뒷돈을 받고 수사 정보를 흘리거나 증거를 인멸합니다. 매년 수백 명의 경찰이 부패 혐의로 해고되지만 그 자리는 다시 비슷한 이들로 채워질 뿐이죠. 어찌저찌 수사가 이루어져도 검사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갱단이 검사의 집 주소와 자녀의 학교를 이미 파악하고 있으니까요. 판사도 다르지 않습니다. 불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는 그날 밤 표적이 됩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시스템의 정점인 대통령조차 마찬가지였다는 점입니다. 전직 대통령 후안 오를란도 에르난데스, 그는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카르텔의 마약 차량을 직접 호위했습니다. 보다 못한 미국이 개입해 그를 체포했고 4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찰도, 검사도, 판사도, 대통령까지 이 나라에서 믿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엔 또 이상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온두라스 정부는 자국 땅을 미국 기업에 팔아버렸습니다. 온두라스 로아탄 섬의 75만 평, 이 땅의 행정권과 사법권을 미국 기업 프로스페라에 넘긴 겁니다. 온두라스의 땅이지만 온두라스 법이 통하지 않습니다. 판결은 기업 소속 변호사가 내리고 화폐는 비트코인, 세금 대신 서비스 이용료를 냅니다. 온두라스 정부가 원했던 건 제2의 홍콩이었습니다. 하지만 새 대통령은 계약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외국 자본의 식민 지배와 다를 게 없다는 이유로 프로스페라의 철수를 명령했고 프로스페라는 15조 원짜리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 나라 국가 예산 1년치입니다. 돈을 내면 국가 부도, 돈을 내지 않으면 주권을 기업에 빼앗기는 나라. 온두라스는 지금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정답 없는 외통수 앞에 국가는 멈춰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지켜주지 못하는 무법지대, 게다가 주권마저 흔들리는 혼돈의 나라. 온두라스에 가봤습니다. 온두라스로 가는 버스입니다. 처음으로 2층 버스를 타봐요. 와이파이도 되나봐요. Hola. Buenas tardes, bienvenido. Gracias. Por nacionalidad, bienvenido. Sí. 와우, 와우. 사람이 별로 없는데요. 제 자리 여기입니다. 오. 완전 고급스럽다. 이 도로 상태가 안 좋은 데가 많아서. 근데 이렇게 무거운 버스면은 승차감 좋겠죠. ¿Vale progreso? 도시락도 주네. 방금 햄버거 먹고 왔는데. 콜라도 주네. 지긋지긋하다. 8시간을 타고 왔어요. 라틴 아메리카는 진짜. 눈앞에 보이는 거는 저거 햄버거 집인데 오늘 햄버거만 2끼 먹었는데 햄버거 좀 그렇고 밥이 먹고 싶거든요. 네, 걸어서 한 5분 거리에 하나 있긴 한데 한 5분 정도는 걸어도 되겠죠? 이 영상이 올라왔다면 뭐 살긴 살았다는 건데. 이거는 뭔가 호텔 같긴 하거든요. 불이 들어온 데가 한 2-3군데 있어요. 네, 문이 되게 무섭게 잠겨있네. 생각보다는 역동적이네요. 저 조금 쫄았는데 고층 빌딩도 보이고. 여기로 왔습니다. 자주 왔던 식당인데 그 새우 볶음밥? 그거 또 먹으러 왔어요. 근데 오늘은 사람이 많네. 줄로 서 있는 것 같고. 뭔가 엘살바도르에 있었을 때보다는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한 느낌? 나왔습니다. 냄새. 근데 전에 먹었던 메시 포테이토는 이런 치즈를 올렸던 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치즈는 그냥 꼬박꼬박 주고 싶어. 너무 맛있겠다. 한번 먹어볼까요? 이건 그냥 볶음밥. 짠 힘을 볶음밥. 밥만 먹어도 너무 맛있다. 그냥 메시 포테이토가 아니라 치즈까지 올려져 있어서 좀 묘해요. 기름칠할까? 근데 새우 엄청 많이 넣었어. 10마리 넘게 넣었다. 너무 맛있다. 밥이 약간 딱딱하다. 인도에서 먹었던 밥? 그런 느낌이에요. 길고 그냥 날아가는 그런. 그리고 여기도 펩시 라이트가 훨씬 싸요. 그냥 펩시는 65램피라고 펩시 라이트는 29램피랍니다. 설탕이 안 들어가면 또 설탕세를 안 해서 저렴합니다. 아무리 근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코카콜라나 코카콜라 제로랑 가격이 비슷하지 않나요? 오히려 코카콜라 제로가 더 비싸요. 여기는 근데 반값밖에 안 써요. 그냥 콜라예요. 그거 먹고 싶다. 멕시코에서 지금 국밥이라고 불리는 포졸레? 그게 엄청 맛있었거든요. 그거 먹고 싶다. 국물 먹고 싶다.
마늘빵 같은 것도 좋습니다. 바로 멸종 시켜버렸습니다. 하찮은 자식들. 아니 밖에 원래 졸라 크네. 여기가 오늘 제가 묵을 호텔인가 봅니다. 키를 받았습니다. 뭘 봐, 씨. 방에 에어컨이 없대요. 선풍기만 있다는데 뭐 못 잘 이유는 아니지만. 아니 근데 방 번호가 안 적혀 있는데 어떻게 찾으라는 거지? 요 끝에 있어요. 16번이라고 적혀 있는데. 자, 한번 볼까. 오랜만에 선풍기밖에 없는. 어허. 이렇게 생겼습니다. 평범해요. 아무것도 없네. 책상도 없고. 에어컨 없긴 한데 뭐 그렇게 덥진 않다. 다행이네요. 테레비는 있지만 뭐 어차피 안 볼 테고. 화장실은 깔끔해요. 깔끔합니다. 이 정도면은. 오늘은 늦었으니까 자보겠습니다. 그걸 나갔습니다. 어제 묵은 호텔이 이렇게 생겼었구만. 뭔가 나름 번화가 느낌인데요? 시장 한가운데 숙소를 잡았나보다. 어제 밤새도록 시끄럽더라고요. 저런 뭐랄까 디스코 뮤직 틀어놓고 사람들 신나하더라고요. 누가 버스에 돌을 던졌나봐요. 유리창이 깨져있네. 치킨 버스입니다. 원래 미국에서 스쿨버스로 쓰던 건데 이런 중남미 국가들에서는 저런 걸 개조해서 마을 버스나 중장거리용 버스로 많이 쓰더라고요. 이거는 우리나라 버스 같은데? 이 현대 거네. 이쪽은 오토바이가 막고 있고 이쪽은 불법 주정차가 막고 있고 사람이 다니는 길이 별로 없네. 이렇게 차도로 다녀야 되나 봐. 뭐야? 누가 신발을 여기 한가운데다 버렸어. 치안이 안 좋은 나라답게 왼쪽에 무장경비 아저씨가 이 아저씨도 그렇고 이 아저씨도 그렇고 샷건을 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권총을 갖고 있는데 그냥 겁주기 용도인가? 진짜 싸우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긴 뭐 저렇게만 들고 있어도 쉽게 돈을 뺏으러 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나라는 이 왼쪽 아저씨도 그렇고 유독 샷건 비율이 되게 높은 것 같아요. 전에 있던 과테말라도 치안이 안 좋아가지고 저런 무장 경비들이 가게마다 있긴 했는데 그냥 서 있거나 아니면은 스프레이 아니면 3단동 이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여기는 샷건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가게들도 이렇게 철장 쳐져 있는 데가 많고 닭을 진짜 송째로 구워버렸네. 네, 좀 구운 지 오래돼 보이죠, 그죠? 아, 물을 이렇게 봉지에 담아서 파나봐요. 쬐끄만하게. 아, 여기도 물이 귀한가 보다. 저렇게 쬐끔쬐끔씩 파는 거 보면. 와, 네, 계속 걷는데 끝도 없어요. 그리고 다 비슷하거든요. 신발 가게 옆에 신발 가게, 신발 가게 옆에 신발 가게. 이렇게 파는데 서로 이렇게 심하게 경쟁하는데 돈을 벌 수가 있나? 보세요. 이것만 해도 지금 신발 가게가 몇 개가 붙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경쟁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건가? 벌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겠죠? 시장 바로 옆에 무슨 성당이 있어요. 그냥 동네 작은 성당? 덥다. 더워요. 이런 것들은 새로 만들어서 파는 건 아니겠죠? 다른 나라에서 더 이상 쓰지 않는 것들을 이곳에서 수입해가지고 하는 것 같죠. 딱 봐도 오래돼 보이네.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아마 쟤도 저런 버스들도 우리나라에서 마을버스로 쓰던 것들을 페인트 칠해가지고 재활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어떤 거는 그 마을버스 글자가 벗겨지지도 않았어요. 페인트 칠도 제대로 안 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쓰는 마을버스들입니다, 대체로. 시장을 계속 걷다 보니까 어떤 뭐랄까 번화가 비슷한 데가 나왔어요. 여기서는 뭔가 향긋한 냄새가 나요. 맛있는 냄새? 케이크도 파네. 케이크 되게 이쁘게 해놓고 판다. 해놨어. 여기는 태구시갈파 중앙공원 모라산 광장입니다. 여기가 소다 한복판이거든요. 뭐 경찰도 있고 노점도 있고 오늘은 뭐 적십자사 행사가 있는 것 같은데 커다란 건물들도 멀쩡히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국가가 멀쩡히 작동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온두라스는 옆 나라들처럼 살인율이 되게 높아요. 근데 단순히 그냥 살인율만 높은 나라가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살인이 나도 끝까지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대요. 쉽게 말하면 사람이 죽었는데 누가 죽였는지 잡지도 못하거나 잡아도 재판까지 제대로 못 가거나 재판까지 가도 유죄 판결을 끌어내지를 못한대요. 이걸 면책률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비율이에요. 근데 이 온두라스가
98%가 된다는 통계를 본 적이 있어요. 뭐 통계마다 조금씩 얘기가 달라서 여튼 확실한 거는 10건의 살인사건 중 9건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감옥에 가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좀 비정상적으로 면책률이 높냐. 뭐 예시를 하나 들어서 살인사건이 하나 벌어졌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경찰이 증거를 찾고 검사가 기소하고 판사가 재판해서 감옥에 보내면 되잖아요. 근데 온두라스에서는 첫 단추인 경찰부터 엉망이래요. 경찰은 뭘 잘못하냐면 수사를 제대로 못한대요. 뭐 인력이나 장비나 과학수사, 현장 보존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증거가 처음부터 약하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증거가 있어야지 범인을 잡는데 증거가 없으니까. 또 다른 이유는 일부 부패 경찰이 깽단이랑 엮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뭐 여기도 경찰의 월급이 그렇게 높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뒷돈을 받아먹는 경찰들이 있대요. 부패 경찰들이. 그래서 어떤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이 신고를 하면은 경찰이 보호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그 돈을 받아먹은 경찰은 보호는커녕 그 정보를 다시 그 갱단한테 잃어버린대요. 그러면 이제 갱단이 듣고서 화나가지고 또다시 재보복하러 가는 거죠. 이래서 온두라스 국민들은 경찰을 안 믿습니다. 이 경찰을 안 믿는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래요. 그래서 이제 신고 자체를 잘 안 하게 된다고 합니다. 사건이 접수되지 않으면 통계상으로도 수사상으로도 이제 범죄라고 잡히지도 않는 거죠. 그것도 그런데 더 무서운 거는 깽단의 협박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사건을 알고 있는 검사 찾아가가지고 아니면 그 가족들이 누가 있는지 알아내가지고 그거 가지고 협박을 한대요. 쉽게 말하면 검사가 깽단 사건을 파고들수록 본인과 가족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여기에 검사가 돈까지 받아먹어서 부패까지 낀다? 그러면 이제 일이 더 심각해지는데 돈 받은 검사는 증거를 약하게 만들 수 있고 일부러 기소를 늦출 수도 있고 혐의를 낮출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절차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사건이 법정까지 가기 전에 힘을 다 빼버리는 거죠. 오케이 뭐 어찌저찌 해서 재판까지 왔다 해도 또 판사 입장에서도 깽단 사건은 무서워한대요. 판결 하나 잘못했다가 검사처럼 본인이나 가족이 표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재판이 늦어지고 뭐 증인도 사라지고 피해자는 포기하고 피고인 그러니까 깽단이 풀려나는 일이 생깁니다. 또 깽단으로부터 돈을 받은 정치인들이 이 판사들한테 외압을 넣는 경우들이 있대요. 여튼 이렇게 총과 돈을 갖다 대는 깽단 때문에 사람을 죽여도 잘 처벌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면책률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거래요. 뭐 최소 90%고 우리나라는 한 2%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튼 결국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고해도 안 잡힌다. 괜히 신고했다가 보복만 당할 수 있다. 이제 이 믿음이 퍼지면서 범죄자는 훨씬 더 대담해질 수 있는 거죠. 이게 면책률이 높은 나라에서 제일 무서운 지점이래요. 뭐 살인율이 높은 것도 당연히 무서운 일이지만 면책률이 높은 게 저는 제일 무서운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범죄자 입장에서는 사람을 죽였을 때 잡힐 가능성, 처벌 가능성 이게 낮다고 느끼면은 훨씬 쉽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잖아요. 한국에서는 살인사건이 나면은 경찰이 끝까지 추적한다는 믿음이 어느 정도 있잖아요. 길거리에 CCTV도 너무 많아서 금방 잡히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는 사건이 나도 수사, 체포, 재판 이 과정 중간중간에서 계속 빠져나가니까 돈 좀 있고 총 가지고 있으면 세상이 좀 만만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에서는 낮에 돌아다닌다고 안심할 게 아니라 그냥 위험한 상황 자체에 몸을 절대로 노출시키지 말래요. 죽거나 다치는 것도 서러운데 처벌받는 사람 없이 그냥 개죽음이 될 확률이 98%니까요. 여기 불법 토토 사이트가 열렸거든요. 제가 한번 참여해 보겠습니다. 지금 뭐 어떻게 당첨되는 건지도 몰라요. 100만이라고 적혀있네. 100만이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5,500만 원이거든요. 오너. 그라시아스. 이 나라의 중위소득이 한 50만 원 정도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 돈이 5,500만 원이니까 거의 110개월치를 일을 해야 되고 그러면은 9년 10원도 안 쓰고 9년을 모아야지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뭐 아무리 저쪽을 잘 한다고 해도 한 20년 동안 모아야 되는 돈이죠. 뭐 당첨은 안 되겠지만 뭐 이런 것도 있길래 사봤습니다. 여기는 성 미카엘 대성당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아까 갔던 그 시장의 성당보다는 예쁘죠? 이런 온두라스 같은 나라는 범죄가 일어나도 사람이 지켜주지 못하다 보니까 경찰이든 검사든 뭐 나중에 얘기할 거지만 대통령이든 국민들을 지켜주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실질적인 도움보다는 그런 정신적인 도움에 기대는 경우가 많대요. 뭐 안 그래도 여기 사람들 가톨릭 많이 믿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도 더 많이 믿는다고 합니다. 기댈 데가 여기밖에 없으니까. 여기는 국가의 우체국인 건물입니다. 옛날에는 고아원으로 쓰려고 만들었다가 뭐 그 뒤에는 의학교로도 썼다가 지금은 이제 우체국으로 쓴다는데 딱 봐도 오래된 느낌이 나요. 문부터. 사람들 요즘 잘 안 쓰죠, 그죠? 워낙 휴대폰이 잘 돼 있다 보니까 편지 같은 것도 잘, 속보 같은 것도 잘 안 보내고. 뭐야, 누가 가방을 길거리에 벗어놓고 왔어. 이거 뭐야? 역시 중남미 국가답게 또 실종자 전단지입니다.
여기도 깽단들이 많이 활동하는 곳이다 보니까 저런 전단지들이 심심찮게 보이는 것 같아요. 특히 저런 전봇대. 근데 오히려 위에서 봤던 멕시코? 그런 데가 조금 더 심했던 것 같아요. 특히 그 시날로아 카르텔의 주 행동 구역인 훌리아칸? 거기는 진짜 완전 이런 전봇대마다 그 실종 전단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막 그 정도까지는 아닌. 여기는 테구시갈파의 국립궁전 문화센터입니다. 원래 옛날에는 대통령궁으로 썼던데, 근데 지금은 대통령이 다른 데로 이사를 가서 뭐 진짜 집무실로 쓰거나 그러진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뭐 그렇게 왕궁처럼 화려해 보이지도 않고요. 그냥 기둥 있고 정면 반듯하고 그냥 약간 커다란 건물. 근데 이렇게 멀쩡하게 생긴 건물과는 다르게 지도자들은 딱히 모범적이지 못했대요. 이곳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가장 최근에 2023년이었나? 그때 미국에 끌려가가지고 징역 45년형을 받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가 이제 미국으로 마약을 팔러 가는, 그러니까 대체로 콜롬비아겠죠? 콜롬비아나 중남미에서 만든 마약, 코카인들이 운송되는 이제 통로예요. 근데 여기 온두라스 대통령이 그 통로를 열어줬대요. 그러니까 마약을 팔 수 있게 사실 이해가 안 되는데 대통령이 그렇게까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딜이 있었겠죠. 그 혐의로 미국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왜냐면은 그거 통로를 열어버리면은 미국에 공급되는 마약량이 확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이 이 사람을 체포합니다. 미국이 직접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 체포하듯이 막 특수부대 보내서 체포하는 건 아니고 여기 경찰들이 체포를 해가지고 이제 미국에 인도를 해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런저런 재판을 받다가 최근에 45년형을 받고 미국에서 한 3년 살다가 풀려났습니다. 그 바이든 대통령 때 잡아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때 풀어줘요. 사면을 해줍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정치적인 계산 때문에 풀어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뭐 그 의도는 정확히 전 잘 모르겠어요. 뭐 여튼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는 국민들이 딱히 믿고 따를 게 없다. 뭐 경찰도, 정치인도, 판사도, 심지어 대통령이 마약이 희한하죠. 근데 이렇게 대체로 묵과를 해준 이유가 얘네 깽단들이 돈이 많잖아요. 마약을 팔면은 수십 배씩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그걸로 정치인들을 매수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뭐 정치인들 국회의원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대통령도 거기에다가 이제 뒷배가 커다란 돈을 대주는 깽단이면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눈을 감아줬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나? 안에 들어가서 둘러가 볼까 했는데 입장료가 있다며. 일요일은 무료인데 오늘은 8,000원을 내는, 그 돈으로 초코 아이스크림 사 먹지. 아, 초코 아이스크림은 아닌 듯한데 약간 캐러멜 아이스크림? 오, 초코 아닌데도 너무 맛있어요. 시원하고. 이 캐러멜은 별론데 이 아이스크림이 엄청 맛있다. 이 인위적이지 않은 맛있는 맛. 어서 전망대를 가려고 오르막길을 오르고 있습니다. 이 MS 13이라 적어놨네. MS 13 패거리가 여기 사나? 아이스크림 먹고 있는데 안 건드렸으면 좋겠는데. 이런 골목골목들이 달동네 느낌 그런 건가? 아, 근데 이 전신줄에다가 신발은 왜 걸어놨지? 뭐 의미가 있나? 아, 집이 3중이에요. 바깥에 철창 하나, 안쪽에 철창 하나, 그리고 또 문 하나. 당연히 이런 창문들도 뭐 깽단이든 강도들 못 들어오게 다 이렇게 철장을 쳐놨고. 목이 말라서 물을 사러 왔습니다. 여기도 다 철조망이에요. 그란데 시시. 여기로 이렇게 물건 주고받나? 근데 이 수도인 테구시갈파가 산 사이에 저렇게 언덕이 엄청 많은 도시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경찰이나 수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거의 악몽에 가깝다고 합니다. 산과 계곡 사이에 퍼진 도시라서 이 좁은 도로가 많고 이런 달동네 아니면 불규칙한 주거지가 많대요. 쉽게 말하면 한국의 달동네 같은 지형이 수도 전체에 여기저기 퍼져 있는 느낌인데, 살인사건이 났다고 하면은 경찰 신고를 받고 올 거 아니에요. 근데 하루 왼종일 여기 뭐 오토바이가 다닐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다 걸어가지고 올라가가지고 범인을 찾고 수사를 해야 되는데 바로 이렇게 쫓아오기가 힘들죠. 여기는 골목이 좁고 언덕이 많고 빠져나갈 길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특히 범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가면은 대체로 경찰들은 경찰차를 타고 올 텐데 한참 걸린대요. 그래서 눈앞에도 아니겠다, 한참 멀리서 놓치고 그냥 신고만 받고 그냥 돌아가는 경우가 굳이 기술이에요. 또 그러면은 CCTV나 목격자들의 증언 같은 걸 들어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목격자들은 보복을 당할까봐 그런 증언 같은 것도 잘 안 하고, 이런 달동네 CCTV가 있을 리가 마땅하죠. 아, 진짜 힘들다. 이런 데서 매일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거야? 바퀴벌레 더럽게 크네. 싸가지 없는 새끼들. 잘 죽었다. 여기로 오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달동네에 있는 전망대 치고는 꽤나 페인트도 깔끔하게 해놓고 보러 온 사람들도 좀 있구나. 그래도 엄청 깔끔하네. 여기
형광 색깔 조끼 입은 경찰 아저씨도 계시고 라디오 전문가도 계시네. 뭐 엄청 위험하진 않은가 봐요. 와, 경치는 진짜 너무 좋다. 봐봐요. 근데 수도인데도 이 언덕이 엄청 많고 뭐 산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언덕 사이에 도로나 집이나 그런 게 있어가지고 경찰들도 이제 출동하면은 바로 피해자한테 가기가 힘들겠죠. 저야 뭐 외지인이라서 이 산 사이에 있는 동네가 다 뭐 비슷비슷하게 생겼지만 이 안에서도 치안이 엄청 갈린대요. 아마 저기 높은 빌딩이 많은 데는 치안이 괜찮은 데 같은데, 뭐 제가 있는 이런 곳, 이런 달동네라고 해야 되나? 이런 데는 치안이 별로 안 좋은데 저런 데는 그래도 괜찮대요. 그 무장 경비 같은 것도 쓰고, 또 아파트다 보니까 무장 경비가 아니더라도 그냥 경비도 있고. 절로 내려가야 되는데 막막하다. 이거 내려가고 이만큼 또 내려가야 돼요. 어휴. 다른 중남미 국가들은 막 햇볕이 세다고 해서 모자 쓰는 사람들 잘 없는데, 여기는 남자들도, 여자가 훨씬 많이 쓰긴 하지만 남자들까지도 우산을 쓰고 다닙니다. 햇볕이 너무 세요. 너무 뜨겁고. 여기 시장 바로 옆에 저기 좀 희한하게 생긴 건물은 국회의사당 건물입니다. 뭐 법을 만드는 데죠. 여기 온두라스가 살인율이 높다 보니까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낮거나 뭐 법이 엉성하거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몰라. 오히려 최근에는 더 꽤 강하게 법을 제정했다고 해요. 온두라스가 2022년 12월부터 비상조치를 시작했거든요. 뭐 이유는 갱단을 잡겠다는 거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평소보다 경찰하고 군인을 더 많이 길거리에 풀어놓고 뭐 특별한 이유 없이도 더 쉽게 체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비상사태를 선포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 많이 본 방식이죠. 제가 엊그제까지 있었던 엘살바도르에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성공을 했잖아요. 뭐 갱단들도 다 때려잡고 살인율도 100분의 1로 줄이고, 그 모델을 따라서 뭐 온두라스도 하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도 세콧이라는 엄청 큰 교도소를 만들어가지고 한 4만 명 정도를 한 공간에 수용을 했는데, 온두라스도 그것도 따라했대요. 2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교도소를 만들어서 거기다 갱단을 다 집어넣는 중이라고 합니다. 마약 조직하고 갱단을 뭐 테러리스트랑 동급으로 취급해서 그냥 잡히면은 다 30년, 50년 이렇게 때려박겠다는 의지예요. 근데 살인사건은 결국 마지막에 증거랑 재판으로 가야 되잖아요. 뭐 총든 군인이 거리에 많다고 해서 누가 누구를 죽였는지 자동으로 밝혀지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온두라스의 핵심 문제는 이거래요. 법이 엉성하거나 약해서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강한 법은 있습니다. 강도살인은 징역 30년부터 시작이래요. 근데 아까 위에서 말했다시피 경찰, 검찰, 법원 이 사이사이에 미꾸라지처럼 범죄자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너무 많아가지고 국회의사당에서 법을 아무리 세게 만들어도 바로 옆에 있는 엘살바도르처럼 살인율이 100분의 1로 떨어지거나 그렇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여전히 막 20명대? 우리나라는 한 명도 안 되거든요. 여전히 우리나라에 수십 대고. 그러면은 엘살바도르는 성공했는데 왜 다른 나라인 온두라스는 성공하지 못했느냐? 크게 세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여기가 엘살바도르보다 몇 배는 큽니다. 그래서 이 넓은 땅덩어리에 경찰이나 군사를 골고루 다 풀어가지고 갱단들을 한 번에 잡을 수가 없어요. 한 5배 이상 넓은데 그러면 군인이랑 경찰도 5배 이상 많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최소. 근데 그게 첫 번째로 안 됐고, 엘살바도르에서는 MS-13하고 바리오 18 같은 갱단이 도시에 주로 몰려 있었대요. 이런 돈이 몰리는 수도에만.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 않고 수도뿐만이 아니라 작은 도시, 짜잘짜잘한 도시까지 그런 갱단들의 영향력이 쫙 펼쳐져 있어가지고 걔네를 어떻게 핀셋으로 뽑아내듯이 잡아내는 게 엄청 힘들대요. 두 번째로 엘살바도르는 남미에 있는 마약이 미국으로 가는데 필수 통로는 아니에요. 그냥 해안가에 붙어있는 나라, 쬐끄만한 나라라서 거기 아니어도 다른 나라 통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온두라스는 피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육로로 올라가려면은 여기를 지나가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갱단들이 뭐 판사, 정치인, 뭐 아까 얘기했던 대통령까지 다 매수를 해버렸대요. 그래서 이미 이 부패한 정치인이나 경찰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오늘 어디 갱단 털러 간다 그런 소식이 있으면은 바로 걔네한테 그 비밀 정보를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걔네가 도망가고 또 안 잡히고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뭐 엘살바도르처럼 살인율이 100분의 1로 줄어들거나 뭐 그렇지는 않았대요. 세 번째는 아까 말한 경찰의 수사 능력인데, 살인율을 진짜 낮추려면은 사람을 많이 잡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누가 죽였는지 특정해서 증거를 보존하고 통화하고 시신을 분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검찰이 재판까지 끌고 가야 하고요. 이게 안 되면은 체포는 했는데 처벌까지 못 갑니다. 아까 말했던 면책률 얘기죠. 그래서 이 면책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살인부터 재판까지 그 연결고리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죽여도 안 잡힌다는 그런 확신들 때문에 계속 죽이는 거래요. 어차피 이 나라가 그렇게 촘촘하게 범인들을 잡지 못할 거라는 거를
깽단들이 얘네가 범죄 전문가잖아. 범죄 전문가들이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만만하게 보고 더 쉽게 죽인다. 시장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이 건물인가? 아, 밑에 주차장이고? 희한하네. 이 새도 희한하게 생겼네. 근데 지금은 오후 4시가 넘어서 그런지 문을 닫은 데가 절반 이상이네요. 뭐 시장은 아닌 것 같은데. 컴퓨터 부품을 팔진 않잖아요, 시장에서. 뭔가 상가라고 해야 되나? 이 나라의 상가? 다 먹은 콜라병은 이거 재활용해서 돈 벌려고 하는 거구나. 이전에 갱단들이 하는 범죄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뭐 살인이 있겠지만, 살인은 근데 이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대체로 돈을 버는 거는 여기 있는 상인들한테 삥을 뜯어가지고 돈을 버는 거. 그게 이 사람들의 가장 큰 비즈니스 중에 하나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장사하는 사람한테 매달 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으로 치면 전통시장 상인들한테 여기서 장사하려면 보업이 되라, 뭐 이렇게 돈을 걷는 구조죠. 말이 안 돼요. 근데 시장 같은 곳에서는 상납금 요구가 되게 심하대요. 왜냐면은 이 사람들이 현금으로 결제를 하다 보니까 이 깽단들 입장에서는 당일 수금하기에 너무 좋은 그 피해자들인 거죠. 하루에 얼마 버는지도 대충 보이고, 매일 똑같은 데서 장사하고, 그리고 가족들이 누군지까지도 여기 계속 앉아있다 보면은 잘 보일 테니까요. 그걸로 협박 삼는 거죠. 그러면 상인 입장에서는 경찰에 신고하면 되지 않나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신고했다가 상대가 안 잡히면은 그 다음에 더 무섭다고 합니다. 내 가게 위치도 알고, 내가 몇 시에 문 닫는지도 알고, 가족이 어디 사는지도 얘네가 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강탈은 돈만 뺏는 범죄가 아니래요. 여기서 뭐 엄청 큰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상인들이 하루에 몇만 원 벌어가지고 그걸로 월세 내고 밥 먹고 하는 건데, 그것마저도 상납금이라는 명목으로 다 삥을 뜯어가니까 이 정도면 장사가 아니라 매일 돈 갚는 느낌이죠. 빚 갚는 느낌. 물고기도 파네. 그래도 무슨 광장이긴 한데 사람이 뭐 엄청 많지도 않네. 제가 아까 있었던 전망대가 뭐 저 어디쯤 되겠죠? 가방도 엄청 많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헌옷수거함에 버린 그런 이것도 가방이라고 할 수 있나? 이런 거 사는 사람 있나? 이 고양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여기서 파는 것 같아요. 이런 배터리도 필요한 사람이 있으려나? 배터리도 파네. 무슨 옷 팔듯이 이렇게 널어놨네, 휴대폰을. 여기는 약간 인도 느낌도 나는데, 테구시갈파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고 버스 타고 지나다니는 뭐 생활형 상업지대라고 합니다. 뭐 예쁜 카페나 관광객용 거리라기보다는 여기 현지인들이 다니는 그런 시장인 거죠. 이런 것들을 편의점에서 사는 것보다 여기서 사는 게 더 싼가? 몰라. 이런 길거리 담배 파는 데가 되게 많아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이 편의점에서 파는 거는 한 값씩 파는데 여기서는 한 개비씩 판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 개비씩 파는 나라가 많았어요. 맞아. 저 한 값씩 파니까 내가 그 생각 못 했는데, 여기는 담배가 비싸서 한 값씩 다 사서 필 수가 없대요. 그래서 하루에 한 대씩 생각나면, 밥 먹고 나서 생각나면은 이렇게 한 개비씩 사서 핀다고 합니다. 뭐야, 뭐 꿈틀꿈틀 움직여. 너 진짜 발자 좋다. 이거 아까 그 물이네요. 물봉지. 사람들이 먹고 다 땅바닥에 버려놨어요. 어떻게 가게 이름이 중국에서 온 느그집? 느그집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약간 다이소 같은 건가? 플라스틱? 근데 가격이 그렇게 저렴하지 않네? 2,000원? 1,500원? 중국어라고 하기에 많이 익숙한 글자인데. 뒤에는 또 중국어야. 공갈 사기단 3종 키트 또 팔고. 퀴즈쇼인가? 뭐 어렵지 않지. 24. 약간 이 사람들의 간지인 건가? 이렇게 깨져도 소리 안 나는 거? 돌아다니다 보니까 벌써 해가 리언리어 지고 있네요. 저녁이 되면은 돌아다니기 안전하지 않으니까 숙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세커 그라시스. 밖으로 나왔습니다. 여기 온두라스 본토 내는 생각보다 꽤 위험합니다. 생각보다 꽤 위험한 게 아니라 엄청 위험하죠. 살인사건도 엄청 많이 일어나고. 그런데 이 온두라스라고 해서 모두가 다 위험한 건 아니에요.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는 저기 카리브해 근처의 섬들은 꽤 안전하고 휴양지인 곳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온두라스 내에서 몇 안 되는 안전한 곳으로 가려고 지금 비행기를 타러 가고 있습니다. 백미러를 안 쓰시는 상남자시네. 공항이 되게 쬐까만해요. 저게 관제탑인 것 같은데 오른쪽이 약간 우뚝 서은 거 되게 작고 미니미합니다. 여기가 공항이 두 개가 있는데, 수도에 있는 거는 국내선,
뭐 엄청 항공이 활발하진 않지만 그것마저도 국내선밖에 안 간대요. 그러네, 5개밖에 안 가네. 이건 면세점인가봐요. 와, 뭐 딱히 입력하는 것도 없이 한 진짜 5초? 10초 만에 끝났어요. 아무리 국내선이라도. 맥도날드 결제보다 빨랐습니다. 보딩패스 나오는데. 꽤나 단촐합니다. 한 게이트가 5개 정도 있는 것 같고, 유일한 뭐 식당은 아니고 뭐 기념품도 팔고 마실 거 팔고 유일한 가게입니다. 비행기를 탑니다. 와, 거의 전용기만큼 찌끄만하네. 프로펠러로 돌아가는 그런 비행기인가봐요. 나도 저렇게 찍어달라 할까? 뭔가 전용기인 것처럼. 사기 한번 칠까? 몰라. 몰라. 정해진 자리가 없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 데나 앉았습니다. 프로펠러 돈다. 근데 좀 오싹오싹한 게 작년에 온두라스 국회의원이 한 명 죽었거든요. 제가 지금 가고 있는 로아탄 섬에서 온두라스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타다가 아마 이런 똑같은 소형 비행기였을 것 같은데 17명이 탔는데 12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한 17명 되는 것 같은데 몰라, 살겠지. 너무 시끄러운데요. 다행히 추락은 안 했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은 저층 건물들 대체로 빨간 지붕이 저층 건물들이 보이네요. 거의 다 도착을 한 것 같습니다. 섬인데 그냥 숲밖에 없네. 이제 집도 좀 보인다. 공항이라고 하기에는 건물도 꽤나 낡고 규모도 엄청 작네요. 전용기에서 내립니다. 줄 서서 가야 되나? 기차놀이 하나 봐요. 이런 소형 비행기가 좋은 게 뭐냐면은 대체로 이제 대형 비행기는 예를 들어서 뭐 10시 반에 출발한다 그러면은 10시 반까지 비행기 탑승하고 한 11시에 이륙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오히려 몇 명 안 타니까, 한 10명밖에 안 타니까 일찍 출발하더라고요. 예정 시간보다 한 10분, 20분 일찍 출발해가지고 지금 엄청 빨리 도착했어요. 한 30분 일찍 도착한 것 같습니다. 확실히 본토에서는 많이 없던 이 백인 관광객들이 많이 보이죠. 이 사람들이 저기 그 제트에서 일하는 사람인지는 모릅니다. 근데 뭐 일단 백인들이 많이 보이긴 한다. 나오자마자 섬 분위기 낭낭하고 공항의 입구? 초소? 뭐 그런 건가 봐요. 여기 아저씨가 수동으로 주차표를 끊네. 바로 제가 있는 숙소인 웨스트엔드까지 가도 되는데 콕센홀이라고 걸어서 한 15분? 20분? 정도를 걸어가면은 현지인들만 사는 그런 데가 있어요. 어차피 제가 가는 데는 관광지라서 관광객들 위주로 있을 거거든요. 저는 그런 건 별로 궁금하지 않고 현지인들 사는 게 어떤지 궁금해가지고 한번 걸어가 보려고. 저 산 등성이 넘어야 됩니다.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마트가 하나 있네. 관광하는 섬답게 스노클링이랑 뭐 선크림 이런 거 위주로 파네요. 술도 많이 팔고. 와, 오랜만에 본다. 이것도 하나 사야겠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아니, 게토레이 색깔 왜 이래? 먹으면은 뭐 미나리로 만들었나? 이런 거밖에 안 파네. 미나리 게토레이도 하나 먹어볼게요. 아이, 뭐 걸어도 자동차 도로밖에 안 나오네. 그래서 콕센홀까지 오긴 왔는데 뭐가 달라 보이진 않는데. 뭐 이런 옷가게. 여기도 헌옷을 파는 건가? 그래도 여기가 온두라스 본토보다는 잘 산대요. 그 1인당 중위 소득이 1.5배에서 2배? 거의 그 정도로 높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 사는 미국인들 때문에 이게 뻥튀기 됐을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뭐 수치로는 그렇대요. 시드에서 버스를 타려면은 이 길로 가려고 하던데 공동묘지가 있네. 전에 있던 도시들에서는 막 건물처럼 엄청 휘황찬란하게 무덤을 짓는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는 되게 단조롭네요. 그냥 직육면체? 현지인들이 사는 집은 이렇게 생겼나봐요. 근데 치아지 안 줬나? 철조망을 이렇게 빙빙 둘러놨지? 뭐 다 그런 건 아니고 이 집은 조금 허술해 보이네. 2층 누구든지 갈 수 있겠는데. 여기도 나무집. 이게 버스래요. 찾았습니다. 한참 찾았네. 에어컨 틀어줘. 너무 좋다. 살 것 같아.
그냥 사람이 있으면 어디서든지 멈춰서 태워주네요. 섬 바깥쪽에 있는 이제 해변이나 좀 개발이 된 거지 섬 안에는 거의 다 개발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냥 낡은 오두막집 아니면은 풀숲이 전부네. 와, 도착했습니다. 바다 색깔 봐요. 그리고 숙소가 바로 건너편이에요. 이 건물 중 하나인데 이 호텔이 맞나? 정확히는 잘 모르겠거든요. 뭐야? 문 열어. 아, Three bed. 아, You just need one. I made a reservation on Agoda. You did? Yes, I did. 방에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제 방이래요. 와우, 와우. 소반도 있고 너무 좋다. 뭐 뷰는 뭐 오케이, 딱 좋아. 너무 좋습니다. 여기가 1박에 7만 원이었거든요. 그 전체적으로 다 물가가 비싸서 이게 그나마 가성비 호텔이었고 아니면 호스텔에서 잤어야 되는데 그것도 한 3, 4만 원? 그래가지고 아니 혼자 자야지 하고서 방 컨디션은 그렇게 기대 안 했는데 너무 깔끔하고 좋아요. 와우, 이 정도면은 양반이죠. 너무 좋죠. 너무 좋습니다. 엄마 그림 같네. 여기는 온두라스 왼쪽 끝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웨스트 엔드예요. 딱 봐도 제가 어제까지 있었던 온두라스 도시랑은 분위기가 아예 다르죠. 온두라스 하면 살인, 깽단, 뭐 가난한 본토 이미지를 떠올리는데 여기는 카리브해 크루즈 관광객들이 놀러오는 항구도시래요. 그래서 다른 곳들과 달리 관광객들 돈으로 돌아가는 섬에 가깝다고 합니다. 치안도 관광지 수준으로 관리되고 뭐 물가도 관광지 기준으로 엄청 높은 편이래요. 아, 그리고 저는 당연히 여기가 살인율이 훨씬 낮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이없게도 여기가 더 높더라고요. 온두라스 본토의 1.5배가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뭐 위험하거나 그렇진 않대요. 살인 건수만 보면은 1년에 20건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표본이 너무 적어서 그렇죠. 그래서 살인 한 건씩 올라갈 때마다 살인율이 팍팍 튀는 게 문제고, 저 같은 관광객은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 게 정확한 이유는 없는데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살해했을 가능성이 높대요. 왜냐면 여기는 MS-13, 바리오 18 뭐 그런 갱단이 없거든요. 왜 죽였는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어서 뭐 확실하진 않은데 그게 제 생각입니다. 여튼 뭐 사람들도 편하게 걸어다니는 거 보니까 뭐 전혀 위험해 보이진 않는다. 여기 치킨을 판다길래 먹으러 왔습니다. Hello, one person? Hello. 꼬치. 뭔가 새우가 끌리긴 했는데 새우는 엄청 비싸더라고요. 27달러? 근데 이 치킨은 그나마 좀 덜 비싸서 땡큐. 치킨을 시켰습니다. 여기서 또 새우를 먹을 수 있긴 한데 치킨 시켜봤어요. 치킨이 제일 유명하다고 해서. 아니 양이 이렇게 많다고? 아, 2분의 1 치킨 시켰는데 4분의 1만 시킬걸. 못 먹을 것 같은데. 먹어보겠습니다. 밥도 그냥 밥이 아니에요. 아까 콩이랑 밥이랑 같이 줄까 했는데 저는 콩 따로 밥 따로 줄 줄 알았는데 콩밥을 줘버렸네. 검은 콩밥을 줘버렸어. 많이 배운 칼질이죠. 귀족이라고 놀라지 마세요. 별로 안 부드럽게 생겼는데 진짜 부드러워요. 무슨 맛이 나는데 그냥 콩하고 밥만 있는 건 아니에요. 콩이 되게 달고 밥에도 무슨 간을 했는데 무슨 간인지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잘 안 먹는 간 형식인데 그래도 치킨이 맛있다. 이것도 꽤 비싸요. 이것도 35,000원인가? 왜냐면 여기가 관광도시잖아요. 그래서 특히 그 크루즈에서 잠깐 내려가지고 여기서 한 6시간? 8시간 동안 돌아다니고 다시 배에 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은 가격 같은 걸 잘 신경 안 쓴대. 어차피 백인들이니까 미국에서 온 돈 많은 사람들이니까 여기 물가가 뭐 이렇게 부담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막 가격이 얼마고 그런 걸 따지기보다 빨리빨리 보고 빨리빨리 사고 그리고 다시 배에 탄대요. 그러다 보니까 더 물가가 빨리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아니어도 뭐 여기 다이빙하러 오는 사람들도 많고 여기 해변 보러 오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물가가 좀 비싼 편이라고 합니다. 콩밥도 먹다 보니 맛있네요. 달아요. 콩밥인데. 감자? 감자 샐러드라고 했던 것 같은데. 낫배드? 뭔가 사과즙을 한 스푼 넣은 맛. 치킨이 너무 맛있다. 하나도 안 부드럽게 생겨도 진짜 부드러워. 파리 쉐이크 무슨 소스도 줬거든요. 살사 소스인 것 같은데 살짝만 뿌려서 먹어볼게요.
맛인지 잘 모르겠다. 살사가 먹긴 하는데. 안 먹고 있는데 자꾸 뭐가 짖길래 갔는데. 그래서 앵무새 키우고 있어요. 초록색 앵무새. 앵무새 친구. 야, 새새끼야. 밥 먹는데 왜 이렇게 시끄러워? 따라해봐. Do you know BTS? 이 마을 끝까지 계속 걸어가고 있는데 아마 여기가 끝인 것 같아요. 여기가 사유지라고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평화롭죠. 이쪽으로 가도 되려나? 이쪽은 사유지가 아닐 거 아니에요. 오늘은 이렇게 돌아다니고 좀 구경 좀 하고 나중에 해 조금 지면은 수영하다가 내일은 바이크를 하나 빌려가지고 제가 여기 온 이유인 프로스페라 제드 구역에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거기는 걸어서는 안 되더라고요. 이 섬이 꽤 길어요. 그래서 절대 걸어서는 안 되고 택시도 여기서 잡기 힘들고 그래서 바이크밖에 없더라고요. 방법이. 바이크도 하루 빌리는데 5만 원인가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기에 뭐 관광객이 별로 많아 보이진 않아서 그렇게 실감은 못했는데 야, 미국 돈이 많이 들어오긴 했나봐요. 이 구역이 20억 원이 넘는데요. 그럼 뭐 100만 명 넘게 온다고 했는데 그것도 다 여기 섬 아래 지역에만 주로 오는 줄 알았는데 왜냐면 진짜 사람 잘 없어요. 아니면 비수기인가? 그렇게 많지 않구나 싶었는데 돈이 많이 들어오긴 하나봐요. 저 별로 넓지도 않은 땅이 20억 원을 하는 거 보면은 콘도는 한 칸에 최소 4억부터 해 질 때까지 수영하고 숙소에서 쉬다가 밥 먹을 때 돼가지고 아, 뭐 먹지? 하고서 그냥 밖에 나왔는데 무슨 타코? 돼지고기 타코? 그런 거를 팔더라고요. 길거리에서. 길거리 노점이었는데 뭔가 되게 맛있어 보여가지고 사서 가는 길입니다. 귀신 나오겠다. 이 호텔에 먹는 사람 나밖에 없나? 불을 안 켜놓고 살아.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냄새가 미쳤어요. 원래 딱히 먹을 생각 없었는데 냄새 때문에 샀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엘살바도르에서 유명한 뭐 맥주인 것 같아요. 콜라도 하나 샀고. 내가 이번 여행하면서 맥주를 처음 먹는 것 같은데 아닌가? 기억이 잘 안 나. 지금 멍청해서 잘 기억을 못해요. 기억력이 엄청 안 좋습니다. 알바노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오 쉣. 이게 국민 맥주라고 하던데 아닌가? 내가 잘못 샀나? 뭐 이런 이름이었는데 먹어보겠습니다. 와 맛있다. 부드럽다. 엄청 부드러워요. 우리나라 맥주는 뭔가 이렇게 막 5모금 6모금 이렇게 못 먹겠거든요. 목을 막 칵칵 때리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뭐랄까 탄산감? 맛도 좀 세고. 근데 이거는 안 그렇네. 맛있다. 맛있어요. 이거 돼지고기인 것 같아요. 와우. 좀만 더 잘게 잘라주시지. 얘를 손잡이로 잡아가지고 고기만 한번 먹어볼게요. 와 녹는다. 비계라서 그런가? 녹긴 녹아요. 막 엄청 맛있다 그건 아닌데 너무 잘 녹아서 맛이 이상해요. 진짜 비계인가? 너무 잘 녹는다. 되게 입에서 진짜 녹아요. 살코기도 있긴 하네. 우선 갈색깔 소스도 줬거든요. 뭔지 모르겠는데 처음 먹는데 뽕인가? 무슨 맛인지 모르겠네. 이게 뭐지? 고기가 짜서 이게 똥맛이 안 느껴져요. 무슨 샐러드도 주셨는데 샐러드 뭐 샐러드 맛이겠죠? 고수가 많이 들어가는데 샐러드 맛있다. 이렇게 즐겨. 아침이 됐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섬에 온 이유인 프로스페라 제드 구역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QR코드로 사전 신청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뭐 했습니다.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나 이름이 이렇게 되고 이런 방문 목적이 있으니까 들여보내달라 신청하니까 바로 되긴 했습니다. 근데 거기가 엄청 넓거든요. 그래서 막 펜스 같은 걸 쳐놔가지고 뭐 못 들어오게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사전 신청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하긴 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걸어가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가지고 지금 오토바이를 빌리려고 합니다. 딱 그림 같네. 이거는 왜 여기서 좀 쉬지? 바다 색깔 이쁜 거 봐. 와. Hello, my friend. Hello, can I rent a bike? Yes, sir. Price for 24 hours, same price $35. $35. Yes, sir. The behind the view that? Yeah, check it out. Okay. Keep us inside. This is where we are. So you wanna go here, follow the road.
then you will see the first gas station in about 40 seconds. You continue. When you pass the second gas station just ahead, take it like this until this intersection, take the right and connect with the main road. This one is better than this one because you avoid the traffic in here. I don't want to have an accident with you. You don't want to ruin your vacation, my friend, okay? So 바이크를 빌렸습니다. 아 근데 좀 까다롭더라고요. 그 보험 같은 것도 다 안 된대요. 사고 나면 내가 다 책임져야 되고 뭐 당연히 기름은 다 채워줘야 되고. 근데 아저씨가 엄청 걱정하시더라고요. 아 내가 이 일을 25년 동안 했는데 너는 너무 걱정된다. 잘할 것 같지 못하다 막 그러면서 아니 나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하고서 거울을 봤는데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아 그래서 납득이 됐습니다. 저 같아도 이렇게 생긴 놈한테는 오토바이를 맡겨주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관상이 딱 오토바이 관상이 아니죠. 그래서 시험을 봤어요. 무슨 운전면허 시험처럼 여기 한 바퀴를 이렇게 딱 둘러서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거 운전하는 거 보더니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나 봐요. 아저씨 갑자기 표정 확 풀리면서 막 따봉해주셨습니다. 이제 오토바이 타고 가보겠습니다. 그래도 좋은 게 뭐 이런 것도 있네요. 휴대폰도 거치할 수 있어요. 와 너무 예쁘다. 캘리포니아 같아. 이거는 약간 다들 미국식 집이네요. 요것도 오히려 이 한가한 곳에 오니까 미국인들이 여기서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나오면서 봤던 거는 막 오래된 나무집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뭔가 프로스페라에 가까워질수록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집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마실 걸 놓고 와가지고 마실 걸 살려고 왔는데 뭐 먹을 것도 파나 본데요? 먹을 거 파면은 뭘 좀 먹고 가야겠다. 아무것도 못 먹어가지고 아는 척 하겠지? 아니 뭐 이런 외진 마을에서도 진짜 한국 소주를 팔아? 이래는 뭐 없는 데가 없네. 음료수도 제가 있던 마을에서 한 2배 정도 가격이고 타코도 시켰는데 콜라 하나에 타코 3개? 새우타코 3개 시켰는데 12,000원 나왔습니다. 음식은 잘 모르겠어요. 음식은 비슷한 것 같은데 이 편의점은 조금 더 비싸네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뭐야? 포케야 타코야. 어떻게 먹으라고? 뭐야?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숟가락이라도 받아와야겠어요. 퍼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빵 따로, 고기 따로. 새우가 들어갔네요. 그냥 새우. 막 맛있는 새우는 아닌데. 무슨 소스가 숨어져 있더라고요. 요 소스랑 뭐 요거 토마토? 뭐 약간 고수 맛도 느껴지는데 이거를 얹어서 한번 따로따로 먹었는데 소스는 안 뿌려 먹어봤거든요. 그래서 뭐 역시 음식은 소스를 뿌려서 먹어야 돼. 아니 먹고 너무 불편해. 다 부러졌어. 너무 맛있다. 새우타코 딜리셔스. 여기는 아까 지나쳐 온 곳인 북미에서 은퇴한 사람들이 자주 사는 로슨록이라는 곳입니다. 이 로아탄 섬은 뭐 바다도 예쁘고 미국에서 그렇게 멀지도 않고 또 영어가 잘 통하는 사람도 있다 보니까 돈 벌어서 여기로 이주해서 오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돈 많은 카리브해 리조트해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좀 비싸요. 여기보다 몇 배는 비싼데 여기는 한 $500 정도면 장기 렌트를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바다와 가까운데 여기가 바다 코앞이거든요. 여기는 한 800에서 $1000 정도면 장기 렌트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까도 저기에 저 하얀 집에 사람이 들어가더라고요. 머리 이렇게 하얗게 쉰 한 50대? 60대 아저씨? 걸어서 바로 바다에 갈 수 있을 만큼 바다가 엄청 가까워요. 저기 위에 있는 건 다 쓰레기입니다. 이 마을에서 이 섬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그냥 다 여기 산 위에다가 던져버리나 봐요. 꽤나 많네. 저기서 쓰레기 줍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런 게 직업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기서 이제 돈이 되는 뭐 플라스틱이나 금속이나 주워가지고 파는 거죠. 와, 저 끝에 수평선까지 다 보인다. 어우, 저는 그래도 한 400개 넘는 입주 기업도 있고 미국에서 직접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비슷한 걸 만들려는 걸 보고 완전 뭐랄까 되게 뭐 평평한데 입지 좋은 데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산 안으로만 올라가고 있어요. 어디가 끝인지도 모르겠어요. 계속 그냥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요것도 아마 입주 기업 중에 하나려나? 노마드? 이상하지 않아요? 밖에 가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주소에는 이렇게 가면 된다고 하는데
오, 처음으로 커다란 건물이 하나 나왔어요. 이야, 이렇게 산속에 이렇게 숨겨놨다고? 신기하다. 간판 나왔다. 프로스페라. 아, 여기가 프로스페라입니다. 아, 왼쪽으로 가야 될까 오른쪽으로 가야 될까? 일단 오른쪽에 건물이 많으니까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아, 여기가 베타 디스트릭트구나. 아, 근데 약간 엄청 막 계획도시? 그런 느낌은 잘 모르겠어요. 저렇게 QR코드로 비지터 패스를 만들어야 되는. Hello? 오케이? gracias. 뭐 별거 없네요. 일로 들어갈 수 있는 건가? 한번 들어가 봐야겠다. 제가 있는 곳은 프로스페라 베타 디스트릭트입니다. 뭐 겉으로 보면은 그냥 카리브해 섬에 있는 깔끔한 신축 건물처럼 보이죠. 근데 이런 건물이 특이한 이유가 건물 자체보다는 이 건물이 세워진 규칙 때문이에요. 이 건물들은 제드의 규칙으로 지어진 첫 번째 건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제드가 뭐냐? 스페인어로 고용과 경제 개발을 위한 구역이라고 부른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일반 도시보다 훨씬 더 많은 자율권을 가진 경제 특구를 만들겠다는 온두라스의 실험구역이라고 하는데, 세금도 낮추고 규제도 풀어주고 행정 절차도 줄여서 여기 놀러오는 캐나다인, 미국인들이 회사를 세우게끔 환경을 조성해 준 거죠. 이게 2017년에 법이 통과가 됐어요. 근데 여기가 특이한 게 독자적인 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프로스페라 안에서 살인을 저질렀다? 지금은 온두라스의 법으로 처벌하지만 이곳만의 법원 시스템이 완성되면은, 그리고 특별 검사랑 피고인이 동의를 하면은 미국 연방의 형사법을 따라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대요. 그래서 여기가 다른 나라처럼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온두라스 영토 안에 있는데도 미국 법대로 하니까, 또 그리고 지금은 이미 부동산 분쟁이 일어났거나 돈 문제, 계약 문제 같은 건 프로스페라 안에서 만든 법대로 행한대요. 그리고 일반 법원 같은 경우에는 보통 국가가 임명한 판사가 어떤 법적 분쟁을 조정을 해주잖아요. 근데 여기는 변호사가 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미국에서 데리고 온 변호사. 그 사람들이 법적 분쟁을 다 조정을 해준대요. 그래서 뭐 이 안에서 사업가 A랑 사업가 B가 뭐 분쟁이 일어났다, 싸움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온두라스 법원으로 가지 않고 여기서 데리고 온 변호사가 알아서 처리를 해준다고 해요. 변호사가 판사 역할까지 다 하는 거죠. 그리고 프로스페라는 세금도 따로 걷습니다. 법인 기준으로 총 매출의 1% 정도를 낸대요. 그리고 제가 여기 들어올 때 따로 등록을 해야 했잖아요. 자신들만의 별도 체계를 만들어서 방문객까지 검열을 합니다. 이거는 프로스페라 안에 있는 레스토랑입니다. 안에 보니까 엄청 깔끔하게 잘 돼 있고, 바깥에 뭐 바다 뷰도 보이고, 안에 입주 기업들도 몇 개 있더라고요. 한 10몇 개 있는 것 같습니다. 저기 자세히 보면 책상도 있고 그래요. 프로스페라 바로 아래는 그냥 이렇게 현지인들이 사는 데예요. 그냥 마을처럼 생겼습니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 프로스페라가 온두라스 주민들의 불만 때문에 다시 뺏기게 생겼습니다. 시작은 특히 이렇게 프로스페라 바로 근처에 있는 마을 사람들의 불만이었는데, 아니 어떻게 같은 나라인데 얘네는 법도 따로 만들고 세금도 따로 걷고 행정 절차도 지들 맘대로 할 수 있냐면서 막 사람들이 시위를 해요. 여기는 우리 땅이니까 다시 돌려받자, 막 그런 주장입니다. 일단 그게 첫 번째고, 또 하나는 현 대통령의 정치적인 수싸움인데, 여기 프로스페라가 전 대통령의 공약이었거든요. 며칠 전에 얘기했던 갱단이 마약을 운반할 수 있도록 협조한 그 대통령 있잖아요. 미국에 끌려가서 징역 45년을 받았다던 그 대통령의 공약으로 여기 프로스페라 제드가 만들어진 건데, 그래서 현 대통령이 그걸 지우려고 지금 프로스페라를 다시 온두라스로 뺏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드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법 폐지를 지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온두라스 의회는 이거에 따라서 제드 관련 법을 폐지해요. 정부 쪽 논리는 처음부터 헌법에 맞지 않는 제도였고, 이제 온두라스의 주권을 되찾자, 뭐 이런 거죠. 근데 얘네가 계약을 할 때 50년 동안 이 권리를 보장해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제 와서 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스페라의 입주 기업들은 사실 어이가 없는 거죠. 그거 믿고 회사도 짓고 미국인들도 데려와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들이 한 약속도 안 지키고 나가라고 하니까 일단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벙쪄 있습니다 지금. 근데 여기서 대법원이 세기를 박아버려요. 제드는 그 자체가 위헌이다, 온두라스 땅인데 온두라스가 통제하지 못하는 구역을 만들어버렸다 하면서 이 계약 자체가 무효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왔대요. 근데 여기 입주 기업들은 당연히 인정을 못하죠. 그래서 이 둘은 지금 국제중재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돈으로 15조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합니다. 그 돈이면은 온두라스가 1년 동안 쓸 수 있는 돈이에요. 뭐 거의 맞다이죠. 뭐 소송에서 이겨도 전액을 다 배상하라고 하진 않겠지만 만약에 진짜 진다면은 치명타일 수밖에 없습니다. 얘는 뭐 어떻게 올라가라는 거지? 다리가 아닌가? 근데 아직 그 국제소송이 진행 중이어가지고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쫓겨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아까 봤다시피 사람들도 있고 레스토랑에서 밥도 먹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까 봤던 하얀 색깔 높은 건물 이름은 두나타워입니다.
뭐 아파트 겸 상업시설 겸 안에 코워킹 스페이스도 있고 사무실도 있고 그냥 복합시설이 다 있는 건데 이게 로아탄 섬에 있는 건물 중에 제일 높대요. 근데 진짜 그렇게 높은 거 본 적 없어요. 근데 그게 산 안에 이렇게 깊숙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한 10몇 층은 됐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프로스페라 바로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여기 마을 이름은 크로피시 록 마을입니다. 여기는 뭐 지금도 그렇고 현지인들이 물고기 잡던 작은 마을이었어요. 근데 바로 옆에 제드가 생기면서 자신들의 마을이 위협받고 있대요. 땅을 야금야금 뺏기는 것도 그렇고 자기들이 먹고 씻을 물이 있어야 되는데 저기 프로스페라 제드에서 다 끌어다 쓰니까 자기들이 쓸 물이 없다 이러면서 이제 프로스페라를 싫어하게 된 거죠. 다른 온두라스 국민들이야 뭐 그렇게 실생활에서 피해를 받지 않겠지만 자기들은 진짜 실생활에서 피해를 본다고. 근데 반대로 프로스페라 측에서는 우물이 마른 것은 자기들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우물을 파고 물을 제공해줬다고 얘기하고 뭐 여튼 서로 말이 달라가지고 지금 그런 걸로 사이가 안 좋대요. 근데 또 이 마을의 3분의 1을 또 프로스페라에서 고용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마을 사람들 사이 안에서도 서로 이제 대립을 하는 거죠. 고용당한 사람은 엄청 비싼 돈, 한 1,300달러인가? 여기의 평소 월급보다 2배는 가까이 되는 돈을 받고 고용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프로스페라를 옹호하는 쪽에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뭐 정치적인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진짜 실생활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필요 없다. 우리나라에서 막 니들 법대로 하고 그럴 거면 나가라 그러면서 싸우는 중이래요. 좀 신기하지 않나요? 한 나라인데 법도 다르고 나중에 되면 살인을 저질러도 이 안에서 자기들끼리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여기 오면서 예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갔던 오라니아랑 비슷할 줄 알았거든요. 거기도 자체 법이 있고 거긴 자체 화폐까지 있어요. 뭐 자체 은행도 있고 건물도 엄청 많고 그냥 되게 땅덩어리 넓은 진짜 마을인데 여기도 그 정도이지 않을까 싶어서 왔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건물도 뭐 큰 건물이라고 해봤자 아까 본 하얀 색깔 높은 아파트 같은 거 두나타워 그거밖에 없고 뭐 입주기업도 400개 넘는다고 했는데 근데 서류상 400개가 넘는 거지 막 입주기업이 다 그렇게 물리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봤던 것보다 되게 외진 곳에 있고 좀 규모가 작았다. 그 정도? 애초에 한 1층부터 4층까지는 그냥 주차장이구나. 그래도 높다. 뭐 이런 섬 한가운데 정글 안에 있을 만한 빌딩은 아니에요. 저 위에 보면 아직 사람도 살고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테라스에서 사진 찍는 여자 2명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또 섬 반대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그래도 섬에서 꽤 높은 데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올라와야지 이제 저렇게 마을을 위에서 내려다 볼 수 있네요. 여기 로아탄 섬에 사는 사람들보다 크루즈에서 잠깐 내려가지고 몇 시간 동안 소비하고 돌아가는 사람 때문에 경제가 돌아간다고 했잖아요. 여기가 크루즈가 내리는 데입니다. 여기 하나 여기 하나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개 한 번에 8,000명이 내릴 수 있대요. 근데 배들은 뭔지 모르겠어요. 얘도 그렇고 얘도 과거에 엄청 커다란 배였던 것 같은데 완전히 다 파손이 된 모습입니다. 요즘은 성수기가 아닌가 봐요. 크루즈가 정박 안에 있는 거 보면은 하긴 뭐 관광객도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더라. 크루즈뿐만이 아니라 온두라스 본토까지도 그냥 배를 타고 갈 수 있는데 라세이바라는 항구까지 여기 있는 항구에서 페리를 타고 갈 수 있습니다. 1시간에서 1시간 반? 저는 비행기 타고 왔잖아요. 근데 비행기 타고 오지 않고 라세이바를 가는 사람들은 대체로 배를 탄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그 의원이 한 명 죽었다고 했잖아요. 비행기 사고가 나가지고 그 사람이 저 라세이바 가는 거였거든요. 아마 비행기를 안 타고 저 페리를 탔으면은 그 사고는 면했을 텐데. 어떤 놀이공원 같은 것도 있네요. 운영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직원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람은 안 타고 뭐 운행되는 것도 없고 저 봐봐요. 뭔가 고치고 있긴 해요. 청소도 하고 뭔가 을씨년스럽네. 섬 동쪽으로 쭉쭉 가다가 섬 서쪽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여기가 부촌인 것 같아요. 이런 고급 콘도도 짓고 있는다고 하고 또 많이 보여요. 여기 보면은 별장들의 가격이 적혀 있습니다. 아까 봤던 이런 심플한 집은 한 70만 달러, 이런 조금 오래된 것 같은 집은 근데 내부는 꽤 넓고 좋아 보여. 27만 달러. 여기는 엄청 좋아 보이는데 57만 달러. 다른 데도 여긴 뭔데 이렇게 비싸? 안에 수영장이 있어서 그런가? 근데 그래도 너무 비싼데? 별로 건물 외관도 막 이렇게 삐까뻔쩍해 보이지 않은데 200만 달러래요. 얘는 100만 달러. 얘는 진짜 아무것도 없어 보이네. 무슨 기준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보기에는 얘가 제일 좋아 보이네. 방 2개, 화장실 2개래. 대충 가격은 이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은퇴한 사람들이 카리브해에서는 저런 별장도 엄청 막 10억 이상씩은 무조건 하니까 여기로 온다고 하더라고요. 주차도 낭낭하게 했습니다. 아, 드디어 도착했어요. 아, 오토바이는 저랑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엉덩이가 너무 아프고 운전하면서 벌레를 몇 마리나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루아탄 섬은 한 바퀴 이렇게 돌려봤고 온두라스 여행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또 비행기를 한참 타고 새로운 나라로 가겠습니다. 오늘 여행 여기서 끝.